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은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은퇴를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앞서서 제 영상에서 한번 은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이 국민연금과 또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은퇴라는 거는 우리의 계속적인 관심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은퇴를 하고 누구나 다 은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다 늙고 죽기 때문에 이 늙었을 때 대비가 필요한데, 은퇴 후에 우리의 노후에 대비해서 방법은 있어도 사실 알고는 있어도 그 방법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은퇴를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은퇴는 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수 없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은퇴란 공포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은퇴는 사실 생각해보면 공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은퇴를 하면 끝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인간이. 끝나면 내 나이가 50대에서 60대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5, 60대는 내가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제2의 삶을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동안 해온 거를 다 써먹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후의 나이 때부터는 나의 능력을 쓸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나이 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지금처럼. 때문에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라는 건 사실 공포로 다가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은퇴라는 걸 좀 반듯한 자세로 좀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와 준비를 일찍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회사를 다니면 먹여 살려야 하는 와이프와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공포가 크단 말이죠. 왜냐? 우리가 혼자서 벌어서만 혼자서 차곡차곡 모으면 아마 은퇴에 공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한 가장으로서 집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임무를 이제 수행하다 보면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 돈은 한정적인데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커오고 여기에 오는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죠.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사업 자금도 없어서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은퇴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바로 내가 내 수입에 맞는 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을 벌면 50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50을 저축하지 않고 60, 70을 아이들의 교육비로 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말이죠. 그러면서 30 갖고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니까 은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자,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국민연금과 국, 다시 할게요. 국민연금과 한 언론사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머니투데이입니다.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 조사를 각각 조사해봤더니 국민연금에서는 발표를 한 190만 원, 그 한 200만 원으로 발표를 했고, 언론사에서 조사해봤더니 500만 원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540만 원, 여성은 570만 원, 약 30만 원 차이가 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3, 4, 50대가 갈수록 역시 뭐 이제 은퇴 후에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혼일 때는 그나마
밑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기호는 결혼했을 때는 500 이상, 600만 원 이상의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결국 자녀가 있을 때는 600이 넘어갑니다. 없을 때는 529만 원이면 충분하다 정도의 생활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사가 결국 500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연금과 언론조사의 차이가 왜 나냐? 바로 생활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각종 관리비, 건강비, 의료비가 있죠. 의료비,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자녀 있으면 자녀 키우는 비. 네, 이런 비용들을 모두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언론사가 발표한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게 맞죠. 근데 뭐 200만 원이 맞든 500만 원이 맞든 이건 필요한 게 저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500만 원이나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못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은퇴 전에도 못 벌었던 걸 은퇴 후에 어떻게 버느냐.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50대가 돼서도 500을 못 벌었었단 말이에요? 40대 때도요? 이게 이제 고소득자만 그렇지 웬만한 중소기업 다녀서는 50대까지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50대까지 다녀서 500 딱 맞춰서 이상 벌고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어본 사람만 그런 세계만 있다고 하지, 사실 500 이상 못 벌면서도 다닌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다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때문에 은퇴 후에도 못 벌었던 이 500을 어떻게 버느냐 라는 고민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은퇴를 한 후에 우리가 은퇴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퇴 전에도 못 번 돈을 은퇴 후에 필요한데 왜 빨리 준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키우는데 너무 돈 많이 들이죠. 의료비로도 아프면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식비로도, 외식비로도 많이 쓰죠.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으면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 쓰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면 저는 삶의 질을 좀 떨어뜨려도 봐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너무 떨어뜨려도 힘들 수는 있지만 웬만큼 좀 떨어지는 한도에 내에서는 돈을 벌어야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퇴 준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은퇴 전 소득 대비 체감 생활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조건은 대출이 없고요. 연금 납입도 완료가 됐고 자녀도 다 키워서 없습니다. 그리고 빚도 청산해서 내 집입니다. 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은퇴를 하면 소득 대비해서 체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느냐. 내가 소득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약 50%, 250만 원을 벌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그런데 70%면 350만 원이죠. 350만 원을 정도 벌면 약간 부족한 정도고, 여유 있다고 느낄 정도면 90%, 즉 내가 5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면 450만 원을 벌면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450만 원이면 해볼만 한데요? 라고 하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게 조건이 큽니다. 이때까지 은퇴를 요즘은 빨라졌어요. 50대. 60대도 가지도 않습니다. 은퇴는, 퇴사는 보통 50대 초중반이면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대출도 없고 연금도 다 납입하고 자녀 독립을 다 했을까요? 자가까지 하고? 아니죠. 이 조건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차곡차곡 미리부터 현명하게 준비한 사람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달성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다 이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한두 명을 키우면서 와이프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와이프도 몇 년은 쉰단 말이죠. 몸도 추스려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몇 년, 5년, 10년은 후딱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먹어 있고 결국 은퇴를 할 나이가 되면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완료해야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여유롭다고 느낄 수가 있는 구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노력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은퇴 전 그래서 뭐든지 간에 좀 하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뭐죠? 내 인생이 있으면
노후라는 인생이 있으면 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놔야 돼요. 네, 거기는 뭐가 있죠? SNS도 좋습니다. 블로그도 좋습니다. 장사도 좋아요. 자판기 장사도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장사도. 사업화를 하는 거죠. 네. 뭐 유튜브도 좋아요. 주식 투자도 좋아요. 부동산 투자도 좋습니다. 금 투자도 좋습니다. 모든 여러 개의 파이프로 돈이 들어오는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뭐든지 하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부터 하십시오. 뭘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 준비 왜 해야죠?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저를 시청해 주시는 나이층대 분들이 몇 대는 모르겠지만 20, 30대라면 제발 지금부터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미 조금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은퇴를 했습니다 하는 50대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으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아, 늦었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하는 순간 늦고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을 해야 그 다음이 보인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은퇴 전에 내 수입이 400이라고 500이라고 혹은 내 수입이 1000이라고 월 수입이 1000이라고 놀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버는 돈조차를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발 놀지 말고 은퇴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따뜻한 봄일 때는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봄일 때 항상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겨울에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정말 힘든 겨울이 될 겁니다. 제발 힘든 겨울이 되지 않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과 놀지 말고 지식 공부,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서 일 열심히 하면 은퇴는 공포 대상이 아니라 정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장담드립니다. 이상 라이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